자, 5번 문제는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5분 정도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 좀 많이 해주시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나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건 뭐 참이죠. P하고 Q의 교집합이 P이면, 자, 우리 뭐 많이 해서 알겠지만, P하고 Q의 교집합이 P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쵸? P가 Q에 속한다는 거예요. P가 Q에 속하게 되니까 뭐가 참이야? 조건 P이면 조건 Q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P이면 Q는 참이다. 맞죠? 다음 세 번째, P이면 Q가 참이면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했죠. 자, 3번은 보시면 P이면 우리 Q가 참이 되면 결국 진리집합 P가 Q에 속하고,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논제가 P의 여집합하고 Q의 교집합인데, 요놈은 이 교집합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건 Q 빼기 P가 되겠죠. 그러면은 P가 Q에 속하는 거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좋지만, P가 Q에 이렇게 속하는 거니까 이 Q에서 P를 빼낸다고 해서 이게 공집합이 되지는 않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계속해서 4번을 보면 P가 전체이면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참이다. 그렇죠. 전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X를 잡든 그것은 P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P가 5번은요.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 P라는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P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집합 P에는 들어가지가 않겠죠. 따라서 어떠한 X에 대해서도 P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죠.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6번은 A가 2보다 클 때 이와 같은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선 A가 2보다 크므로 A제곱은 4보다 크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가로 고치죠. 이거를 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데 알고 고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잘 모르더라도 좌우가 등호인 거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무엇이 바뀌었나를 보시면 돼요. 얘랑 얘는 그대로이니까 A제곱이랑 여기 4가 생겼네? 그럼 가는 뭘까요? 그렇죠. 가는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건 나중에 산술기하를 위해서도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전체식, 요 4는 그대로 왔고, 요 두 개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게 되겠죠. 그죠? 이걸 따라 한번 적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고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이거 산술기하를 쓰면 2에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의 루트가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남아요? 루트 안에 25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숫자로 25가 들어오겠고, 이게 25가 되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 이게 10이 되겠죠. 5가 되니까. 따라서 4를 더하면은 여기는 14가 등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놈의 전체는 이게 크거나 같다고, 이건 같다니까.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여기가 14니까 14가 되겠고요. 이때 A 값은, 자, 우리가 이게 산술기하가 성립했다라는 것은 사용되어진 요 두 개의 항이 서로 같아야지만 요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A제곱 마이너스 4랑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랑 같고, 이 둘이 더해서 얼마? 14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건 원래 10이었고 뒤에 더하기 4까지 해서 이게 14가 된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둘이 더해서 10이니까 둘이 같으니까 10을 2로 나눈 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제곱은 9가 되니까 A는 3이 되겠죠. 따라서 라는 3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FA는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F에 3을 넣게 되면 얼마?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조건이 가니까 25, Q가 14, 그 다음에 R은 A의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5하고 25에 14하고 3까지 더하면 4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L을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했더니 또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L의 기울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두 번 대칭을 하죠. 첫 번째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되어져 있죠. 처음에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직선을 가정을 하죠. y는 기울기가 m,
x 빼기 마이너스 1에 더하기 5죠. 얘를 차근차근 합니다.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y =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xy의 문자의 모양을 바꾸죠. 따라서 x는 m에 y 플러스 1 더하기 5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는 m에 y 플러스 1 더하기 5야. 얘가 이제 끝난 점인데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를 지나잖아. 그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죠? 가장 직관적인 풀이에요.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이고, m에 5를 y에 대입하니까 5 플러스 1 더하기 5라서 m은 마이너스 6분의 4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집합 x하고 집합 y에 대해서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와 같은 것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f1의 함수값은 4이고 f는 1대1 대응이다. 이 가하고 나가 심플하니까 먼저 가 나를 먼저 세팅을 하면요, 우리가 정의역이 1, 2, 3, 4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역 y가 1, 2, 4, 8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요. 1, 2, 4로 갔고, 그 다음에 요 그림 그려놓고, x가 짝수이면 이걸 짝수라고 했으니까 직접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f에 2를 넣게 되면, 여기 2를 넣으면 4a고, f에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a가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a는 당연히 양수겠죠. 음수가 되면 이상하니까, 그죠?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이제 이게 딱 4배니까 f2 4a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4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정확히 얼마? 곱하기 4가 돼야 되잖아. 그 말은 얘가 1로 가면 얘는 4배니까 4로 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2는 2로 가고요. 4는 8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f2가 4a가 2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러면 3은 1대1 대응해서 1로 가는 이와 같은 함수의 모양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값은 나왔고요. f3은 얼마?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3의 함수 값은 2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3개의 부분집합 PQR이 다음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 P이면 Q, 그리고 P이면 not Q가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우리 P이면 Q가 참이고, 그죠? 그 다음에 P이면 not Q, not R이네요. 그죠? not R이 참이다라고 했죠. 자, 이거 어차피 보기도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갈게요. 이런 건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외워주면 좋다 했죠. 요거는 이제 요놈의 진리집합과 요놈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not R이니까 집합 R의 여집합이고, 요 방향이 우리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거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죠.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P하고 R이 어떤 관계다? P가 이렇게 있을 때 R이 그냥 이렇게 똑 떨어져 있어야 돼요. 똑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집합이 없는 상태예요. 즉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많이 쓰입니다. 그 상황에서 P는 어떻게 돼요? 또 Q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Q를 이렇게 바깥쪽에 그리죠. 이때 보편적으로 그려야 돼요. 이게 밖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R을 걸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Q는 말했다시피 P를 포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거대할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보시면 P하고 Q의 합집합은 P이다. 틀렸죠? 틀렸죠. 이건 뭡니까? Q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명제이고요. R은 P하고 Q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니은을 한번 적어보면 먼저 PC 합 QC는 이대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PQ의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PQ의 교집합이 뭡니까? PQ의 교집합은 여기서 보시면 P가 Q에 속하니까 PQ의 교집합은 P죠. 따라서 P의 여집합이죠.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P의 여집합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R이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죠. 즉 R이 P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니까 이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걸 한번 볼 텐데요. P에서 Q하고 R의 차집합을 뺀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Q하고 R의 차집합은
어쨌든 P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Q에서 R에 있는 거를 빼낸다고 해서 여기에는 P에 있는 게 없어요.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인지가 좀 쉬운데, 그렇죠? 잘 안 된다면 약간 연산을 하는 것도 좋아요. 즉, 이거는 P 교집합에 Q 교집합에 R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해되세요? Q-R을 이렇게 하고 전체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 그렇죠? 그럼 이게 P 교집합의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오면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R이 되겠고, 그죠? 요거를 분배를 하면 P의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P의 교집합의 R이죠. 자, 여기서 이것은 P 빼기 Q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P하고 R의 교집합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P하고 R은 똑 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이 P가 어떻게 됩니까? Q에 포함이 되니까 P하고 Q의 차집합은 역시나 공집합이죠. 따라서 공집합과 공집합을 합해도 공집합이니까 디귿은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참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왜? 이 Q에서 R을 빼내고 남는 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P에서 그놈과 차집합을 하면 그게 P에 포함이 되니 P가 어디야? 요 그림 보면 알잖아요. Q하고 R의 차집합에 P가 들어가겠구나. 벤 다이어그램 보고 캐치하셔서 빠르게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와 같이 절대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해서 이거 말장난이 어렵죠. 다음 조건 중에서 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것. 누가 충분이자 필요가 아닌 것. 이것의 주어는 바로 이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 이기 위한이니까. 그러면요, 이것들을 우리가 P라고 하면, 그리고 요 놈을 Q라고 하면 충분이니까 P이면 Q는 참이고, 반대로 Q이면 P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중에서 요것들의 진리집합이 요것의 진리집합에 포함은 되지만 요 놈의 진리집합이 요것들의 진리집합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충분 조건이 어떤 놈이 충분 조건인지, 그리고 부사구는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수업 때. 그래서 이기 위한, 이게 부사구고요. 이것이 충분 조건이지만 이것이 필요 조건 아닌 거, 이것이 주어죠. 그럼 먼저 우리가 Q라는 조건을 풀어서 진리집합을 찾을 텐데요. 이 Q라는 조건이 절대값 A-B는 절대값 A, 절대값 B죠.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변이 뭐야? 양변이 모두 0 이상이죠. 0 이상이에요. 양변이 모두 0 이상이니까 등호를 비교를 할 때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무방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절대값은 그죠? 제곱하면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요거를 제곱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A-B의 제곱은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요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이건 지금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 아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의 둘의 곱,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플러스 2의 AB의 절대값, 이 둘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둘이 같으면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AB가 2의 절대값 AB니까 결국은 AB의 마이너스가 절대값 AB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성립했어요? 어떤 숫자, AB도 하나의 숫자죠.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절대값이랑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B는 기본적으로 음이고 0이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결국 Q가 얘기하는 진리집합을 정리를 하면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의 진리집합이 여기에 포함은 되되, 그죠? 반대로 이것이 P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은 A가 B보다 크다입니다. 사실 이놈은 AB의 곱이 음수다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놈은 부적합하고요. 두 번째, AB가 0보다 크다는 이거랑 완전 반대 이야기죠, 그죠? 서로 포함 관계 자체가 없고요. 세 번째는 AB가 0 이하는
이동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똑같죠. 따라서 요놈은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라고 했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항을 시켜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4ab가 0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 0이죠. 그럼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ab가 같다입니다. 자, ab가 같으면 사실 우리가 ab의 곱은 a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랑 얘랑은 역시나 아예 포함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5번째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라는 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기 위해 이것도 양쪽 다 절대값이니까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곱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냥 제곱을 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사라지고 a제곱 b제곱 그쵸? 플러스 2ab 요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그럼 제곱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ab의 곱이 0이 됩니다. 그쵸? 자, ab가 0입니다. 이것은 ab가 0 이하와 어떻게 돼요? 이것의 집합이 여기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죠. 다시 적어볼까요? 여기 포함이 되죠. 근데 반대로 이게 여기 포함이 되지는 않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1, 2, 3, 4번이 아예 우리 Q라는 그 주어진 그 명제의 진리 집합하고 포함관계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이 세 개는 뭐 포함관계 자체가 안 나오고 다만 요 3번이 이제 필요 정분 조건이니까 빼줘야 되겠고요. 네, 좋은 문제이고 어려우니까 꼭 좀 풀어보세요.